고구마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떤 후원자분께서 주신 이 귀한 고구마 잎이 우리 우파들의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명연설을 하고 이제는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한번 잠시 볼까요?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요, 국회의장이 멜라니아 여사를 소개하자마자 또 맞아요, 예쁘다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하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의야, 하부 여사님, 수준이야.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때요, 일어섰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박수를 받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더니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열을 올리는 게 역사적인 연장이죠. 네, 역사의 연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방국에 이제 영부인을 소개를 했는데 흥 하고 안 보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와 하고 아니, 관심 있는 좋죠. 게 좋긴 한데. 낫긴 한데 네네. 근데 또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막 핸드폰 들으면 와 신기하다고 사진 찍는 저 모습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네. 우리가 우리의 국민이요, 자유민주주의국가지. 자유민주주의니까 저렇게 해야죠.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고 네. 너무 정말 비활동적인 사람인 것 진행하는 같아요. 정 의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멜라니아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사진을 찍었던 국회의원님들, 저기 좋게 봐주면 또 이럴 수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첨단 정찰기 도입 논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협의 개시한다. 트럼프 북핵 해결 위해 필요시 전방위적인 능력 사용할 것이다. 한국은 오랜 동맹국, 그 이상 무역 적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 공무원 늘린다는 정부, 국회 비용 자료는 제출 안 해. 향후 30년 추계에 6개월 걸려. 내년 예산 심사 시작부터 난항.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한다는 건 아니다. 이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균형 외교한다고 한다면 미중 사이가 아니고 그럼 어디냐? 그래서 문 대통령 내가 말한 균형 외교는 중국, 아세안, EU, 러시아 등과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건들면서 중국으로 가서 붙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속셈은 이거죠. 이게 노무현이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밸런서 역할을 하겠다.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3월 달인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밸런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거하고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다가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네. 2007년도죠. 2008년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07년도 3월 달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서, 이것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니들이 밸런스 역할을 할 만큼 힘이 있느냐? 그래서 제야학자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당시에 문정인 씨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밸런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이 문재인 뇌리 속에는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 갖고 얘기를 했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EU와 아세안과 뭐 러시아와 중국 요 사이에서 하겠다. 참 어렵습니다. 네. 이 나라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 종북 좌파들이 네. 한미일 안보협력 청 군사동맹 바람직하지 않다 했지만 회담선 안보협력 지속하겠다. 이게 참 스투피드하죠. 예? 이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두고서
군사 협력을 얻어내면 될 텐데 군사 동맹 안 한다. 이거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외교 정책에 있어서. 네. 자, 트럼프 한국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우회하는 일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이면서도 이 약소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를 이렇게 인식하고 배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막말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연설은 네. 명연설이었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살려주면서 또 대한민국 당신들의 위치가 저 밑에 100위, 200위 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12, 13위 하는 나라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엄청 크다. 그리고 과학 기술적으로도 세계 평화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 자긍심을 가져라. 그런데 휴전선까지만 그렇다. 휴전선 북쪽에는 굶어 죽어가고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유린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힌 겁니다. 네, 그 누구도 못한 것을 했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저 북한의 인민들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5,100만에게 밝힌 겁니다. 대단하시다. 예.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때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유지하겠다. 네. 그 사람들의 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평화도 평화 아니냐, 이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우리 그동안의 대통령들이나 우리 민족이 해야 되지 않나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북한 인권법을 박근혜 대통령 때 통과시켰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니다. 요게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오시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들쭉날쭉 나오다가 이제 문 대통령이 정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공동 합의문 없다. 오늘 언론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와대 지난 6월 공동 성명 발표했다. 별도 합의문 큰 의미 없다. 그래서 공동 합의문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 일자리 만들러 왔다. 무기 사라. 곳곳서 돈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군사비 지출은 좋은 일. 한국 수십억 달러 장비 주문키로 미국 무역 적자 감소할 것. FTA 재협상 절차 개시될 듯. 트럼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문 더 나은 협정 지시에 감사한다. 청와대는 FTA 폐기 언급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었고, 그리고 또 폐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서명을 해갖고 이제 한미 간의 통상 이 협상 실무자에게 던졌고, 그걸 또 우리 협상본부장이 가서 받고 그 사인해 놓은 것을 언제라도 이거를 대밀어라. FTA 폐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그 얘기가 없었다. 네. 안도한다. 이 뜻인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문 대통령 트럼프 당선 1년 축하, 동맹을 더 위대하게 건배를 제의했다. 1년이 됐습니다. 청와대 만찬 한미 122명이 참석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나왔다. 한일 균형 잡아달라는 메시지이다.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38년 만에 미사일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참 미사일의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족쇄를 채워놨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은 일. 미 정상 평택기지 동시 방문, 군사협력 주요 내용, 문 대통령의 깜짝 등장, 평택 미군기지 먼저 가서 트럼프 대통령 파격 환대를 했다.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 건설 비용 92% 한국이 부담했다. 두 정상 한미 장병들과 점심을 같이 했고, 문 대통령 힘들 때 함께한 친구다. 트럼프 고맙다. 식사 훌륭해.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책 선물 받고 싱글벙글하는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 부인입니다. 네, 웃는 얼굴이 더 예뻐요. 네. 검찰 전병헌은 업체를 질책했다. 롯데홈쇼핑이죠. 보좌진은 후원금을 받았다. 그들로부터. 그래서 전병헌 그 측근들을 이제 구속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미르 재단식 수금 의혹. 2015년 무슨 일이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국회 미방위 소속 전 의원이 재승인 앞둔 롯데 홈쇼핑 갑질 비판했고, 검찰은 당시
사장 진술을 확보했고 비판 수위 낮추려 윤 전 비서관 만나 10억 요구해서 3억으로 깎았다. 강요 확인된 전 수석 수사 불가피. 미르 K스포츠 출연금 모금과 비슷 제3자 뇌물 직권남용 적용될 수도. 전병헌입니다. 롯데 홈쇼핑 e스포츠협에 3억 낼 때 저는 당시 회장이었다. 전 둘러싼 수사에 청 무대응 일관 권력 내부 알력설 돌기도 임종석 등 운동권 출신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선 검찰 내부 상황 때문에 전병헌 카드를 던진 듯하다. 내부 사정이 뭡니까? 네. 왜 보수를 죽이는데 검찰 니들이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보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불만 터진 검찰,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 듣는 것. 변창훈 검사 죽음에 비판 쏟아졌다. 외부 고발 아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자기 식구에게 칼 겨누 내부 충격이다. 윤석열이가 칼을 겨눴죠. 자기 식구에게. 내부 통신망에 애도 댓글 250개, 체육대회 등 연말 행사 대부분 취소했다. 유족 서훈, 윤석열 조화를 안 받았다. 서훈 누굽니까? 국정원장이죠. 윤석열이는 중앙지검장입니다. 변창훈 검사 투신 이후 검사들이 쏟아낸 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청와대 눈치 본다고 무리한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 듣는다. 일선지검 평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일선지검 평검사. 우리가 동료를 죽였다. 참담하다. 일선지검 부장검사.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검찰을 칠 것이다. 일선지검장.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범. 국정원 현안 TF의 수사 방해 혐의가 올해 드러났다. 2017년 10월 27일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본격 수사했다. 윤석열이가 변창훈 검사 등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10월 30일 국정원 5급 직원 변호사 숨진 채 발견됐다. 10월 30일 그리고 11월 6일 이제 딱 일주일 만에 변창훈 검사가 투신 자살했다. 11월 7일 변 검사 제외한 현안 TF 멤버 4명을 구속했다. 눈썹도 진하고 진실해 보이고만. 윤석열이가 이제 동료 검찰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윤석열의 고민 잠이 안 온다. 숨진 검사와 연수원 동기 빈소 방문 놓고 고심 이어가 주변에선 유족 자극 만류했다. 가지 말라고. 친문 사이트에 구족을 멸할 일 저주의 악플 정권이 죽였다 울분투한 검사엔 망신주자 신상털기도 부추겨 추모가 먼저 네티즌 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이제 친문 사이트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난다는 거죠. 골문 상처 터진 국민의당 10명 안팎 탈당 생각 있다. 40명입니다. 안철수 대표 사퇴 요구 공개 발언까지 국민의당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호남 중진 의원들 모임서 안철수 씨를 성토했다. 소속 의원에 나가라니 딱 초딩이다. 일부 심정적으로는 당 이미 깨졌다. 안철수 모든 투덜거림에 답 않겠다. 민주당과 합치려는 움직임을 경계한다. 정체성 다른 세력 한살림 차린 게 처음부터 잘못이었다는 해석도 이제 이렇게 균열 가는 소리가 나옵니다. 의원 5명의 남경필 지사도 바른정당 2차 탈당 가능성. 그래서 의원 5명 남경필 지사가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도부 회의에 의원 4명만 참석했다. 유승민 동료 말고 걸어가자. 같이 가자. 홍준표 반발하는 친박향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친박계 홍부당한 징계를 강행했다.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 반미 트럼프 쫓아다니며 꺼져라. 친미 성조기 흔들며 환영. 국빈 온 날 나부낀 시위 깃발. 그래서 요 자리를 장악한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죠? 세월호가 아직도 쓰여져 있죠. 네, 아직도 세월호 있던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 좌파 세력들을 이 디귿자로 경찰차가 에워쌌습니다. 광화문 집결한 반미 시위대 경호 펜스 뚫고 도로 난입 시도. 시위 격화에 문정부 첫 차벽 설치. 자, 뚫고 도로 난입을 시도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우파 단체들은 이 차벽을 안 했어요. 네, 할 필요도 없죠.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요. 네, 원래 안 쓰죠. 반미보다 더 모인 보수단체 회원 이번엔 북핵 해결하자 외쳤다. 7일 오후 세종대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하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USA 한미동맹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네. 오늘도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오로지 그냥 그럼요. 그 기쁨으로만 저희는 하잖아요. 예. 동원된 것도 아니고. 예.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 현충원 앞에 가서 취재를 했죠. 네. 거기에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태극기와 네. 성조기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나눠주셨었잖아요. 네, 준비해서. 그리고 그 비스트라고 하는 차량이 지날 때 환호하면서 네. 미국 대통령을 네. 환영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힘차게 불렀었습니다. 아주 그냥.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자, 사설입니다. 트럼프 한국 건너뛰지 않는다. 한미동맹 새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북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미래에까지 한미동맹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켜줄 방파제는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어설픈 이념과 섣부른 계산으로 이 방파제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자기 임기 중에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 저 전자권을 이제 받고 미국 고홈을 외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까지 전자권은 준비가 돼야 할 텐데 그 준비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문재인 임기 말까지는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협상이 될 리가 없다. 미래 사령부에 대해서도 이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진전이 없다. 이렇게 브룩스 대장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정무수석 주변 비리 사건, 2015년 의원이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홈쇼핑 재승인 문제가 걸려있던 업체를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한 직후 전 수석의 비서관이 업체 임원과 만나 전 수석이 협회장으로 있던 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3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도 수사하고 있답니다. 자신들 돈이라면 저 사람에게 맡기겠나? 자신들 돈이라면 저 사람에게 맡겠니? 저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해도 지난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연금 관련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다. 누가 봐도 600조 원 국민노후자금 관리를 맡을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책임 투자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국민연금을 당장의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말로 들린다. 국민연금 운영엔 공공성도 한 원칙이지만 무엇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맞죠? 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어야지 연금을 이제 수혜자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00조 원이 300조 원으로, 600조 원이 100조 원으로 이렇게 쪼그라들면 연금 수혜자에게 수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그 장의 자리를, CEO의 자리를 줬다. 참 이 나라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해병대예요, 해병대. US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deep gratitude, 감사합니다. For your Korea visit, 한국 방문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best wishes for your health and successes, 당신의 건강과 그 다음에 승리를 기원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성공이죠. 무적 해병 살아있다. 종북 반미 빨갱이들 정신 차려.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구국 열사대. 역시 빨갱이들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보면은 보입니다. 네. 속에 이제는 동아일보 보여요. 11월 8일 수요일 겁니다. 북핵 대응위에 미 전략무기 한국 도입. 한미 정상회담 북핵 평화적 해결 비핵화 협상 나오라.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한 수십억 달러 무기 사기로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하고 FTA 개정 신속 협의 추진하겠다. 그래서 주요 합의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2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한 해제 및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협의 착수. 3번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 4번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지속. 5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신속한 협의.
자, 여기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졸루션, 이 해결 방법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진핑한테 건너가서 시진핑 씨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완벽하게, 이걸 뒤바꿀 수 없게끔 완벽하게 해결을 하겠소? 아니면 내가 할까요? 그러면 시진핑 씨가 하겠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오? 나는 3개월밖에는 줄 수 없어. 3개월 만에 해결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하게 나를 밀어주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준 것은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적 해결이 시진핑이 손에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다행한 일이죠. 시진핑이가 북한 핵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평화롭고 또 바람직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 씨가 이제까지 10여 년이 뭡니까? 20년 가까이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을 해결하기보다는 북한 핵을 조장해주는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시한을 더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미국이 나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하겠다. 한미동맹이 해결하겠다. 이제 이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 체포, 청교는 검, 전 수석이 회장 지낸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낸 후원금 횡령 혐의, 검. 검찰은 협회를 수색했고 전병헌 씨는 불법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봐야 될 일이죠. 자, 윤석열 나와요. 윤석열 씨는 지금 칼잡이로서 칼을 들고 보수를 불태우는 데 앞장을 선 중앙지검 지검장입니다. 좀 못 갔다고 그러네요. 빈소에. 유족 자극 말자 동의 조문 포기한 윤석열 갈 수 없다는 거죠. 잠을 못 잤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 내부 그래서 이것은 게시판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이고 조문이 오르면 이제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러진 하여튼 않았는데 사필 규정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2%쓰라고. 너무 안타깝네요. 한미 북핵 압도적 힘으로 대응하겠다. 군사 옵션엔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 트럼프 북핵 공조 재확인. 트럼프와 한국을 건너뛰는 일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 미중 균형 외교 아니라 한국 외교 지평 넓히겠다는 뜻이다. 발뺌을 했죠. 트럼프 북협상 움직임 지켜볼 것. 시진핑 북핵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문 대통령 미중 균형 외교가 아니라 평화 위의 외교 지평 넓히겠다는 뜻이다. FTA 방위비 분담 명확한 결론은 못 냈다. 손잡고 팔짱 끼고. 예. FTA 돌출 발언 없었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콕 찍어 일할 준비되어 있나? 라고 얘기를 했다. 트럼프 청와대 환영식서 김현종을 만나 당신이 한미 FTA 책임자죠. 다른 사람보다 길게 7초간 악수를 했다. 회견서 지금 협정 미에 좋지 않아. 과거 재앙 같은 자극적 발언은 없었다. 청와대 백악관 SNS 중계 홍보 전 트럼프 젠틀맨 만나러 간다 트윗 청와대 페이북으로 트럼프 일정을 생중계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 수사 대상 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관 체포. 작년 롯데홈쇼핑 수사 때 불거져 왜 하필 지금이냐 갸우뚱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끓는 검 내부. 현직 검사 투신 자살 파문 확산. 수사 내용 세나가 망신 주기 의혹. 2013년 댓글 수사팀 공안 라인 포진. 문정부 검 인사 잘못 지적도. 유족들 국정원장 보낸 조하 부숴버렸다. 국정원 수사팀 해오던 대로 수사하겠다. 자, 참 어렵습니다. 7일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에 대한 문책론이 나왔다.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살한 데 이어 변검사마저 목숨을 버린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를 법무부에 건의하거나 윤 지검장 스스로 거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검사 247명 중 25%에 해당되는 64명을 투입했다. 적폐 매달린 서울중앙지검이다. 이게 뭐 하명 수사라고 하니 네. 그래서 검사를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일을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 검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독일 가짜뉴스 방치한 SNS 기업에도 최고 650억 원 과징금을 한다. 우리나라도 저래야 돼요. 네, 독일 플랫폼 규제법 세계 첫 도입, 난민 관련 가짜뉴스로 큰 홍역을 치렀다. 페이북, 트위터의 자발적 삭제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 비판적 수용 능력 키워야 청소년의 가짜뉴스 구별법 수업한다. 워싱턴 등 7개 주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안철수 모든 투덜거림에 답할 필요 없다. 국민의당 호남파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유성엽이 나가라 막말 안초딩 수준이다. 동교동계 원로 내일 회동 대응 논의. 친박 서총원 최경환 정리 불가피론 부상. 김태흠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 최경환과 서총원이는 탈당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개가지저도 기차는 간다. 트럼프 환영 대 반대 1만 5천 명이 몰렸다. 이것은 환영파 1만 2천, 반대파 3천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왜냐하면 만일 이 반대파가 더 많았다면은 그걸 구별해서 보도하지만 네. 이 종북 좌파가 장악한 이 리더십은 이렇게 해서 환영 인파와 반대 인파가 같이 함께 1만 5천 명 몰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대파 요거 교우 요거 요거죠. 네. 네. 그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늘도. 이 언론에 네. 불편부당하지 못한 이것을 봅니다. 직접 오늘 취재했지만 화문에 등장한 차벽과 철제 펜스, 경찰 2만여 명 현장 곳곳에 투입했다. 전쟁 위협 트럼프 물러가라, 평화 원하면 전쟁 대비하라. 이렇게 경찰 2만여 명 현장 곳곳에 투입했고 반대단체에 차도 안 주려고 시도하자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 격리를 시켰다.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29일까지 정지, 행정소속 판단 때까지 집행을 미뤘다. 당장 9일이면 제빵기사 5,37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가 20일의 시간을 벌었다. 법원이 정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시간 동안 집행을 잠정 정지시킨 덕분이다. 5천 명이나 해요 파리바게뜨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이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제빵 기사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라 이걸 명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서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이익이 남아야지 제빵사를 하죠. 파리바게뜨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죽이고 2개 죽이고 3개 죽이고 뭐까지 죽였습니까? 우리 원자로까지 죽여서 1,000억을 그 몇 개월 새에 1,000억을 손해봤는데 이 1,000억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물어내야 됩니다.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1,000억을 네 사저에서 털어서 대한민국에 물어내야 됩니다. 요새 자영업자들이 그 시간당 10,000원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고 있어요. 죽어나고 있어요. 문재인과 임종석이의 저 사회주의 체제 경제 건설 때문에 죽어나고 있어요. 시진핑 오늘 청황제의 궁궐로 트럼프 초대 중국몽 과시한다. 트럼프 아베 한반도 유사시 미 군사행동을 논의했다. 지당하겠죠. 일 언론 외교소식 등 인용 보도 두 정상회견 땐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미일 주한 일본인 대피 방안 협의했다. 주한 일본인 대피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무역 이슈 발표 내용 달라. 미 트럼프 적자 시정 중요성 강조. 1. 불균형 시정 실현 확신한다 말해. 이 사람이 박성현이라고는 하는 여자 골퍼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일주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누가 있어요? 리디아 고도 네. 한국계 맞아요. 저기죠. 뉴질랜드인. 네. 그다음에 박인비, 신지혜, 유소연 그리고 이제 박성현까지. 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골프. 여자 골퍼 중에 4명이나 랭킹 1위다라고 언급했는데 박성현까지 이제 5명이 됐습니다. 리디아 고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빼면 박성현까지 4사람이 이제 랭킹 1위에 들어가 있다. 네, 오늘 4명이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세세한 것, 디테일한 것을 너무 알았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설문을 써준 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서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 소화해갖고 한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은 같은 배에 탔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자. 이 연설을 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동맹 가까워지지 않으면 멀어진다. 이 논설위원 송평인 씨가 썼습니다. 동맹은 연애와 비슷하다. 그렇죠? 양다리 걸치다간 깨지기 쉬워. 한미동맹 토대 위에 중국을 배려해야 된다. 실제로는 친중 원미가 될 우려다. 이게 저는 친중 배미라고 얘기하죠. 미국을 배격하고 네. 중국을 가까이 했던 이 외교가 바로 노무현의 외교였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문재인 외교고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이제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관계 발전하지 않는다. 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아도도 더 좋을 국익에 더 좋을 걸 가지고 미래 우리는 안보 주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정부가 문재인, 임종석, 강경화 정부입니다. 이 참 막가는 정부입니다. 네, 진짜. 왜? 한미 동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 이제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이 동맹입니다. 한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해주겠다. 네. 이게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하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나는 깨겠다. 이 얘기를 누가 했죠? 문정인이가 했잖아요. 문정인이가 사드를 안 갖다 놓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 그럼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약속은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의 근간을 그렇죠. 깨겠다는 것을 문정인이가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화가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억지스러운 이유를 따라 사드 배치를 방해하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발표에 없었던 DMZ 깜짝 방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심한 안개와 황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공사를 레닌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공산당원들만이 작은 기념 집회를 열었지만 더 이상 사회주의를 외치는 젊은이는 없었습니다. 저래야 되는데 저렇게 사회주의는 나빠요. 다녀보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웃겨요. 파리바게뜨 사건도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사람 중심도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억지스러운 이유를 따라 사드 배치를 방해하다가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돌연 사드 배치를 허용해 일관성을 저버리더니 다시 또 돌연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를 중국에 했다. 하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코앞에 두고 나온 소식치고는 의외여서 그렇죠. 혹시 미국의 양해하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북핵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애써 긍정적 추측도 해봤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미국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권 포기 운운하는 비판적 논평으로 곧 드러났다. 그리고 청와대는 마치 협의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흘렸죠. dictatorship of a world regime, more like an animal. Torture, starvation, rape, and murder is hell. 북한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Through strength.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멋있다. 와우, 엄지척. 35분간 계속된 연설에서 22분은 북한의 참상을 지적하고 김정은에게 경고하는 데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지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 also have come here to this peninsula to deliver a message directly to the leader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미국 대통령으로선 24년 만에 국회의원 되는 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지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This is a very 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날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The time for excuses is over. Now is the time for strength. If you want peace, you must stand strong at all times. 35분 연설 시간 중 22분을 북한 체제 비판에 할애한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대북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It begins with an end to the aggression of your regime, a stop to your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complete, verifiable, and total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대북 무역을 완전 단절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상을 치켜세우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춥니다. The flourishing ends and the prison state of North Korea sadly begins. 그러곤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나갑니다. 손동작을 곁들여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Among children under the age of 5, nearly 30% of afflicted and are afflicted by stunted growth due to malnutrition. 황당한 사례를 소개할 땐 착잡한 표정도 지어 보입니다. In another, a student was beaten in school for forgetting a single detail about the life of Kim Jong-un. 아동과 여성 인권, 감금, 강제 노역까지 참혹한 북한 인권 실상을 쏟아내자 박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most arbitrary indications of their allegiance to the state. 김정은 체제를 정조준한 트럼프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 직전까지 연설문을 수정하며 대북 메시지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여러 가지 억측을 낳았던 DMZ 방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발길을 돌려 했고 다음에는 꼭 오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DMZ를 가셨네요. DMZ를. 예, 가셨다 네. 내리지 못하고 돌아오셨다고 네.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북한의 실상을 조목조목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경고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당신은 저런데도 저 정권에 저 김정은을 이롭게 하려고 하느냐?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라고 니는 발표하고 앉아있느냐? 저 정권, 인권을 유린하고 북한 동포를 기아와 이 속 속에다 쳐놓은 저 정권에 네가 하수인이 될 수 있느냐? 이 경고가 국회에서 나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실상을 대한민국의 이 좌파, 종북 좌파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좌파에게 경고를 날렸고 그 아쉬워한 것을 전해졌습니다. 네, 아쉬워했다고 채널A 그러네요. 뉴스 최종입니다. 야, 그래도 저렇게 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동신문은 트럼프가 남조선에 날아든 것은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의도적인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공모함 세척 등 전략자산 전개가 한반도 정세를 최악으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 광기는 트럼프의 정신병적 광태의 연장으로서 웃기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연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반대 시위만 명도 안 나왔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채널 A가 저것만 뽑아서 통안이 보도하는 겁니다. 버리는 그림들과 트럼프는 물러가라, 닥쳐 트럼프 등에 구업한 불안 카드들을 들고 평택기지 동반 방문을 의식한 듯 한미공조는 매국 반역 행위라며 남한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명건 사회부장이 쓴 윤석열의 눈없는 칼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윤석열 밑에서 잘 해 먹어라. 7일 0시 2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전날 투신에 숨진
변창훈 검사의 아내가 빈소 접객실의 검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다. 30여 명의 검사 중 누구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칼잡이로 불린다. 수사를 깔끔하게 잘한다는 의미다. 2013년 윤 지검장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그를 대단한 법률 전문가이면서 예리한 칼잡이, 한마디로 문무를 겸비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 지검장이 주도하는 적폐청산 수사는 변 검사와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변 검사의 유족은 윤 지검장을 원망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변 검사의 자살 이전부터 윤 지검장의 강공 드라이브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변 검사 빈소의 한 검사는 나라고 변 검사와 달랐겠느냐고 털어놨다. 변 검사처럼 국정원에 파견됐다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많은 검사들의 속내다. 그들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처벌 수위와 시기를 조절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윤 지검장에게 그런 여유와 배려를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려웠다. 변 검사를 비롯해 구속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재영 대전고검 검사는 그에게 한을 품게 만든 수사방해 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윤 지검장은 2013년 4월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직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바로 변 검사와 장 전 지검장, 이 검사가 당시 국정원의 가짜 사무실을 만든 수사방해 혐의의 당사자들이다. 이후에도 윤 지검장은 국정원 직원 소환 등 수사를 진척시키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해 가로막혔다. 결국 지휘 라인에 사전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와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 10월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리고 나흘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대구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는 2016년 1월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합류할 때까지 만 3년여를 절치부심했다. 그동안 만난 지인들에게 나는 검사로서 할 바를 다했다며 지방을 떠도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이 며칠만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윤 지검장에게 다시 칼을 쥐어줬다.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고검장이 맡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도마에 오른 것은 또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4년 전에 비해 쉬웠다. 국정원 안에서 선 적폐청산 TF가 내부 자료를 뒤져 제공했고 소환된 국정원 간부들은 술술 불었다. 청와대도 법무부도 대검찰청도 간섭을 하지 않았다. 민감한 수사를 할 경우 웬만한 일은 모두 대검에 사전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던 관행은 없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주말이나 바쁠 때는 중요한 사안도 대검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지검장의 독주 체제였다. 그러다 변 검사의 비극이 발생했다. 칼에는 눈이 없다. 자신까지 뵐지 모르니까 경계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눈이 없는 칼을 누가 쥐느냐도 관건이다. 윤 지검장은 유능한 칼잡이지만 눈이 과거에 덮여 있지 않은가. 그것도 한이 쌓인 과거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점을 경계했어야 할 청와대는 오히려 이용했다.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과 누가 잘 썼네. 화려한 칼춤을 기대하고 윤 지검장을 등용한 것이다. 변 검사의 자살은 5년 뒤 다른 칼춤의 서막일지 모른다. 5년 뒤. 저 누구신지 제대로 글을 너무 잘 쓰시네. 이명건 사회부장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네, 사설입니다.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미중 균형 아니다. 화답한 문. 이거는 말 바꾸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FTA 재협상 지렛대로.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수십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하면서 무기 구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로 부상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미 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국에는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혹 손댄 검찰 산권력도 엄정 수사하라. 현 정부 국정과제의로 천명된 적폐청산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했다. 무리한 하명 수사가 쏟아지더니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며 검찰 내부가 술렁인다. 윤석열 수사팀은 현재의 권력에도 잘 드는 칼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폐 수사로 잘못을 뿌리 뽑겠다는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견 검사의 자살로 적폐 수사를 보는 검찰 안팎의 눈이 싸늘해졌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죽은 권력의 비리만 수술하는 것이 민망해 구색 맞추기로 하다간 검찰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변창훈 검사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구색 맞추기로 전병헌 정무수석 과거의 일을 둘치고 있는 검찰을 봅니다. 중앙지검장 윤석열이를 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는 작업이 문재인과 또 임종석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봅니다. 국민들 살기 위해서 저항권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세균에 의해서 이제 연방제로 가는 이제 헌법이 나오고 그 헌법의 전문에 5.18 정신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5.18도 빼도 박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오는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그 장의 자리를 CEO의 자리를 줬다. 참 이 나라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역시 해병대예요, 해병대. U.S.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deep gratitude, 감사합니다. For your Korea visit, 한국 방문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best wishes for your health and successes, 당신의 건강과 그 다음에 승리를 기원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성공이죠. 무적 해병 살아있다. 종북 반미 빨갱이들 정신 차려.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후 결사대. 빨갱이들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보면은 보입니다. 네. 속에 동아일보 보여요. 11월 8일 수요일 겁니다. 북핵 대응위에 미 전략무기 한국 도입. 한미 정상회담 북핵 평화적 해결 비핵화 협상 나오라.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한 수십억 달러 무기 사기로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하고 FTA 개정 신속 협의 추진하겠다. 그래서 주요 합의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2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한 해제 및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협의 착수. 3번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 4번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지속. 5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신속한 협의. 자, 여기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졸루션, 이 해결 방법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진핑한테 건너가서 시진핑 씨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완벽하게 이걸 뒤바꿀 수 없게끔 완벽하게 해결을 하겠소? 아니면 내가 할까요? 그러면 시진핑 씨가 하겠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오? 나는 3개월밖에는 줄 수 없어. 3개월 만에 해결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하게 나를 밀어주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준 것은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적 해결이 시진핑이 손에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다행한 일이죠. 시진핑이가 북한 핵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평화롭고 또 바람직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 씨가 이제까지 10여 년이 뭡니까? 20년 가까이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을 해결하기보다는 북한 핵을 조장해주는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시한을 더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미국이 나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하겠다. 한미동맹이 해결하겠다. 이제 이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 체포, 청교는 검, 전 수석이 회장 지낸 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낸 후원금 횡령 혐의, 검. 검찰은 협회를 수색했고 전병헌 씨는 불법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봐야 될 일이죠. 자, 윤석열 나와요. 윤석열 씨는 지금 칼잡이로서 칼을 들고 보수를 불태우는 데 앞장을 선 중앙지검 지검장입니다. 좀 못 갔다고 그러네요. 빈소에. 유족 자극 말자 동의 조문 포기한 윤석열 갈 수 없다는 거죠. 못 잤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사람이 검찰 박근혜 내부 대통령 게시판에 사기 탄핵에 들어온 앞장선 경우는 사람입니다.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검찰 내부 그래서 이것은 게시판에 역사적으로 이 기록될 일이고 교문이 오르면 이제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그러지는 하여튼 않았는데 사필 규정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2%라고. 너무 안타깝네요. 한미 북핵 압도적 힘으로 대응하겠다. 군사 옵션엔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 트럼프 북핵 공조 재확인. 트럼프와 한국을 건너뛰는 일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 주요 내용. 문 대통령의 깜짝 등장. 평택 미군 기지 먼저 가서 트럼프 대통령 파격 환대를 했다.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 건설 비용 92% 한국이 부담했다. 두 정상 한미 장병들과 점심을 같이 했고 문 대통령 힘들 때 함께한 친구다. 트럼프 고맙다. 식사 훌륭해.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책 선물 받고 싱글벙글하는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 부인입니다. 네, 웃는 얼굴이 더 예뻐요. 네. 검찰 전병헌은 업체를 질책했다. 롯데홈쇼핑이죠. 보좌진은 후원금을 받았다. 그들로부터. 그래서 전병헌 그 측근들을 이제 구속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미르 재단식 수금 의혹. 2015년 무슨 일이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국회 미방위 소속 전 의원이 재승인 앞둔 롯데 홈쇼핑 갑질 비판했고 검찰은 당시 사장 진술을 확보했고 비판 수위 낮추려 윤 전 비서관 만나 10억 요구해서 3억으로 깎았다. 강요 확인된 전 수석 수사 불가피. 미르 K스포츠 출연금 모금과 비슷 제3자 뇌물 직권남용 적용될 수도. 전병헌입니다. 롯데 홈쇼핑 e스포츠협에 3억 낼 때 저는 당시 회장이었다. 전 둘러싼 수사에 청 무대응 일관, 권력 내부 알력설 돌기도, 임종석 등 운동권 출신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선 검찰 내부 상황 때문에 전병헌 카드를 던진 듯하다. 내부 사정이 뭡니까? 네. 왜 보수를 죽이는데 검찰 이들이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보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불만 터진 검찰,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 듣는 것. 변창훈 검사 죽음에 비판 쏟아졌다. 외부 고발 아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자기 식구에게 칼 겨누 내부 충격이다. 윤석열이가 칼을 겨눴죠. 자기 식구에게. 내부 통신망에 애도 댓글 250개, 체육대회 등 연말 행사 대부분 취소했다. 유족 서훈, 윤석열 조화를 안 받았다. 서훈 누굽니까? 국정원장이죠. 윤석열이는 중앙지검장입니다. 변창훈 검사 투신 이후 검사들이 쏟아낸 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청와대 눈치 본다고 무리한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 듣는다. 일선지검 평검사가.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일선지검 평검사. 우리가 동료를 죽였다. 참담하다. 일선지검 부장검사.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검찰을 칠 것이다. 일선지검장.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범. 국정원 현안 TF의 수사 방해 혐의가 올해 드러났다. 2017년 10월 27일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본격 수사했다. 윤석열이가 변창훈 검사 등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10월 30일 국정원 5급 직원 변호사 숨진 채 발견됐다. 10월 30일 그리고 11월 6일 이제 딱 일주일 만에 변창훈 검사가 투신 자살했다. 11월 7일 변 검사 제외한 현안 TF 멤버 4명을 구속했다. 눈썹도 진하고 진실해 보이고만. 윤석열이가 이제 동료 검찰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윤석열의 고민 잠이 안 온다. 숨진 검사와 연수원 동기 빈소 방문 놓고 고심 이어가 주변에선 유족 자극 만류했다. 하지 말라고. 친문 사이트에 구족을 멸할 일 저주의 악플 정권이 죽였다 울분투한 검사엔 망신주자 신상털기도 부추겨 추모가 먼저 네티즌 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이제 친문 사이트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난다는 거죠. 골문 상처 터진 국민의당 10명 안팎 탈당 생각 있다. 40명입니다. 안철수 대표 사퇴 요구 공개 발언까지 국민의당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호남 중진 의원들 모임서 안철수 씨를 성토했다. 소속 의원에 나가라니 딱 초딩이다. 일부 심정적으로는 당 이미 깨졌다. 안철수 모든 투덜거림에 답 않겠다. 민주당과 합치려는 움직임을 경계한다. 정체성 다른 세력 한살림 차린 게 처음부터 잘못이었다는 해석도 이제 이렇게 균열 가는 소리가 나옵니다.
의원 5명의 남경필 지사도 바른정당 2차 탈당 가능성, 아세안과 뭐 러시아와 중국 요 사이에서 하겠다. 참 어렵습니다. 네. 이 나라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 종북 좌파들이 네. 한미일 안보협력 청 군사동맹 바람직 않다 했지만 회담선 안보협력 지속하겠다. 이게 참 스투피드하죠. 예? 이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두고서 군사협력을 얻어내면 될 텐데 군사동맹 안 한다. 아이고,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외교정책에 있어서. 네. 자, 트럼프 한국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우회하는 일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이면서도 이 약소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를 이렇게 인식하고 배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막말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연설은 네. 명연설이었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살려주면서 또 대한민국 당신들의 위치가 저 밑에 100위, 200위 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12, 13위 하는 나라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엄청 크다. 그리고 과학 기술적으로도 세계 평화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 자긍심을 가져라. 그런데 휴전선까지만 그렇다. 휴전선 북쪽에는 굶어 죽어가고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그래서 북한의 인권의 유린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힌 겁니다. 네, 그 누구도 못한 것을 했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저 북한의 인민들을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5,100만에게 밝힌 겁니다. 대단하시다. 예.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때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유지하겠다. 네. 그 사람들의 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평화도 평화 아니냐, 이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우리 그동안의 대통령들이나 우리 민족이 해야 되지 않나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북한 인권법을 박근혜 대통령 때 통과시켰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니다. 요게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오시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들쭉날쭉 나오다가 이제 문 대통령이 정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공동합의문 없다. 오늘 언론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와대 지난 6월 공동성명 발표했다. 별도 합의문 큰 의미 없다. 그래서 공동합의문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 일자리 만들러 왔다. 무기 사라. 곳곳서 돈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군사비 지출은 좋은 일. 한국 수십억 달러 장비 주문키로 미국 무역 적자 감소할 것. FTA 재협상 절차 개시될 듯. 트럼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문 더 나은 협정 지시에 감사한다. 청와대는 FTA 폐기 언급 없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었고, 그리고 또 폐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서명을 해갖고 이제 한미 간의 통상 이 협상 실무자에게 던졌고, 그걸 또 우리 협상본부장이 가서 받고 그 사인해 놓은 것을,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거를 대밀어라, FTA 폐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그 얘기가 없었다. 네. 안도한다 이 뜻인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문 대통령 트럼프 당선 1년 축하, 동맹을 더 위대하게 건배를 제의했다. 1년이 됐습니다. 청와대 만찬 한미 122명이 참석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나왔다. 한일 균형 잡아달라는 메시지이다.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38년 만에 미사일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참 미사일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족쇄를 채워놨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은 일. 미 정상 평택기지 동시 방문 군사협력, 그래서 의원 5명 남경필 지사가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도부 회의에 의원 4명만 참석했다. 유승민 동료 말고 걸어가자, 같이 가자. 홍준표 반발하는 친박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친박계 홍부당한 징계를 강행했다.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
반미 트럼프 쫓아다니며 꺼져라. 친미 성조기 흔들며 환영. 국빈 온날 나부낀 시위 깃발. 그래서 요 자리를 장악한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죠? 세월호가 아직도 쓰여져 네, 있죠. 아직도 세월호 예. 있던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 좌파 세력들을 이 디귿자로 경찰차가 에워쌌습니다. 광화문 집결한 반미 시위대 경호 펜스 뚫고 도로 난입 시도. 시위 격화에 문정부 첫 차벽 설치. 자, 뚫고 도로 난입을 시도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우파 단체들은 이 차벽을 안 했어요. 네, 할 필요도 없죠.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요. 네, 원래 안 쓰죠. 반미보다 더 모인 보수단체 회원 이번엔 북핵 해결하자 외쳤다. 7일 오후 세종대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하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USA 한미동맹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네, 오늘도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오로지 그냥 그럼요. 그 기쁨으로만 저희는 하잖아요. 네. 동원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 현충원 앞에 가서 취재를 했죠. 네. 거기에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태극기와 네. 성조기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나눠주셨었잖아요. 네, 준비해서. 그리고 그 비스트라고 하는 차량이 지날 때 환호하면서 네. 미국 대통령을 네. 환영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힘차게 불렀었습니다. 아주 그냥. 아직도 빛과의 멤버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트럼프 한국 건너뛰지 않는다. 한미동맹 새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북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미래에까지 한미동맹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켜줄 방파제는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어설픈 이념과 섣부른 계산으로 이 방파제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자기 임기 중에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 저 전작권을 이제 받고 미국 고홈을 외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까지 전작권은 준비가 돼야 할 텐데 그 준비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문재인 임기 말까지는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협상이 될 리가 없다. 미래 사령부에 대해서도 이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진전이 없다. 이렇게 브룩스 대장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정무수석 주변 비리 사건, 2015년 의원이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홈쇼핑 재승인 문제가 걸려있던 업체를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한 직후 전 수석의 비서관이 업체 임원과 만나 전 수석이 협회장으로 있던 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3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도 수사하고 있답니다. 자신들 돈이라면 저 사람에게 맡기겠나? 자신들 돈이라면 저 사람에게 맡겠니? 저 사람이 누굽니까?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해도 지난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연금 관련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다. 누가 봐도 600조 원 국민노후자금 관리를 맡을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책임 투자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국민연금을 당장의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말로 들린다. 국민연금 운영엔 공공성도 한 원칙이지만 무엇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맞죠? 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어야지 연금을 이제 수혜자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00조 원이 300조 원으로, 600조 원이 100조 원으로 이렇게 쪼그라들면 연금 수혜자에게 고구마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떤 후원자분께서 주신 이 귀한 고구마 잎이 우리 우파들의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명연설을 하고 이제는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한번 잠시 볼까요?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요. 국회의장이 멜라니아 여사를 소개하자마자 또 맞아요, 예쁘다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하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야 무슨 중이야?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때요, 일어섰을 때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박수를 받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더니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열을 역사적인 현장이죠. 역사 현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방국에 이제 영부인을 소개를 했는데 흥 하고 안 보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와 하고 아니, 관심 있는 좋죠. 게 좋긴 한데. 낫긴 한데 네네. 근데 또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막 핸드폰 들으면 와 신기하다 그러고 사진 찍는 저 모습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네. 우리가 우리의 국민이죠. 자유민주주의니까 저렇게 해야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거 보고 네. 정말 비활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정 의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뭐 멜라니아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사진을 찍었던 국회의원님들 저기 좋게 봐주면 또 이럴 수도 있... 트럼프 대통령께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이 가서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첨단 정찰기 도입 논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협의 개시한다. 트럼프 북핵 해결 위해 필요시 전방위적인 능력 사용할 것이다. 한국은 오랜 동맹국 그 이상 무역 적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 공무원 늘린다는 정부 국회 비용 자료는 제출 안 해. 향후 30년 추계에 6개월 걸려. 내년 예산 심사 시작부터 난항.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한다는 건 아니다. 이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균형 외교한다고 한다면 미중 사이가 아니고 그럼 어디냐? 그래서 문 대통령 내가 말한 균형 외교는 중국, 아세안, EU, 러시아 등과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건들면서 중국으로 가서 붙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속셈은 이거죠. 이게 노무현이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밸런서 역할을 하겠다. 2007년도로 기억하는데 3월 달인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밸런서,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거하고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다가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네. 2007년도죠. 2008년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07년도 3월 달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서, 이것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니들이 밸런스 역할을 할 만큼 힘이 있느냐? 그래서 제야학자들도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당시에 문정인 씨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밸런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이 문재인 뇌리 속에는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 갖고 얘기를 했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EU와